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완만한 수준에서 보통의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일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가운데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변화한 곳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베이지북은 3차례 연속 미국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지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7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10.5%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0.9% 증가보다는 낮지만 지난 1992년 데이터 산출 이래 가장 큰 월간 증가폭입니다. 미국의 지난 8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과 트럭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자빈의 라우텐 슐레거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유로존의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3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분데스방크의 부총재이기도 한 라우텐 슐레거 이사는 이날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청중의 질문에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 저금리를 필요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6% 상승한 17,078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한 4,572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0.08% 하락한 2,000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독일 지수는 1.3%나 상승한 9,626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7% 상승한 6,87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 상승한 4,42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어제에 이어서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은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날에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니까요. 미국은 여전히 혼조세였고 유럽은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도 이제 혼조세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하고, 선물 차트하고 워낙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거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아직까지 60일평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선물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0일 하방 이탈해가지고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감 속도는 선물 차트가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통이 좀 심한 그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똑같은 차트 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고요.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지금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황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선물 차트가 121일평을 하방 이탈했다가 121일평을 일단 복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만 추세는 이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약세 추세다. 이거는 이제 누가 말해도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단기간 상승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62% 떨어지는 굉장히 큰 참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하락의 모양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주가 자체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진짜 당황스럽고 특히 이번에 그 7월 만기, 그 다음에 이제 8월 만기, 이번에 9월 만기가 우리 개인들이 전부 콜 걸었었죠. 콜 걸어가지고 데미지가 너무 큰데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제가 뭐 말하기 뭐 해요. 돈 챙기라니까 안 챙겨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어제 날짜로 370억 정도 됩니다. 1170억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옵션은 손절매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268P입니다. 268P가 불가능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수익이 조금 났을 때 정리하러 했는데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니 마인드는 모든 방송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간다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370억 큰 돈입니다. 일단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만 이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이제 주가를 볼 것 같으면 일목균형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 이번에 일목균형표 때 배웠죠.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하방 이탈하는 시점이 장대 연봉 나온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목균형표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조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거의 주가의 눌림목과 지금의 눌림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눌림목들은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인데 지금은 이번에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선행구름이 검은 구름입니다. 선행구름이 검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복지 부동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힘드니까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이 전고점에서 계속 있는데 코스닥이 전고점 갔으면 이 고점에서 샀던 주식들이 고점 오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별적으로 주가 당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코스닥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코스닥을 조금 일찍 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은 정확히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때 코스닥이 다시 530대를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의 일목균형표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변곡이 나온 자리에서 변곡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만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100% 조정 가능성이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무료 방송했습니다. 무료 방송회가 어제 여러분에게 푸시를 걸어가지고 기쁨을 엄청 줬죠. 엄청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기쁨을 줬는데 오늘 또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예, 무료 방송만 하니까 기쁨을 많이 줬습니다. 어제 많이 줬는데 어제 전 회원 수익을 내줬어요. 전 회원 수익을 내줬는데 제가 40일 동안 무료 방송 하루 지고 39일 이겼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재밌는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선물의 무게중심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64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264가 61 포지션입니다. 60 여기서 위에 개인들이 위에 있어 돈 먹었을 때 정리하래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위에 넘어갈 것이냐? 제가 볼 때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이라도 본전 전후에 오면은 현금화를 확실히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캔들 차트가 연중 최저를 내므로써 신저가죠. 신저가. 이 말은 뭡니까?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주가였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전환선과 기준선, 스팬 1이 떨어지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의 견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반동 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과감하게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기술적인 반등이 있지만 그 반등의 폭이 한 6에서 7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일목균형표에 구름 아래 시작해가 주가가 반등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수익이 낳는 것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안 나더라도 본전 전후에서 현금화에 최종적으로 자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장을 보면 답답해요. 일단 뭐 지금 개인들이 본전 갈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과 기관들이 돈 먹고 콜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기관들은 굉장히 싸고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걸어놨어요. 이 분기점이 264입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선물에 전력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개인들의 옵션 매수, 콜 매수 이거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들이 전부 다 상승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나는 주식하니까 선물과 옵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주식이 선물과 옵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들이 특히 콜옵션 매수 이거는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깡통 맞는 것 같고요. 풀옵션 매도도 깡통이 끝없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듣고 빨리 자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화를 좀 내려고 했는데 화를 안 내겠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5만원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국민적인 사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5만원대 모든 경제가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더 좋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개인들이 몰빵 사가지고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하이닉스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5만원대 매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4만원대입니다. 만원 빠졌어요. 20% 빠지면 담보 부족입니다. 하이닉스가 코스피 중에 제일 담보 부족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낙폭과대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 같은 주식을 저점에 샀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삼성전력을 3만 원에 샀다. 3만 원에 샀는데 20% 깨지는 거와 여러분 이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20% 깨지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20% 깨지는 거는 반등하지만 고점에서 20% 깨지는 주식은 몇 년을 기다리고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다 좋다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여러분 하여튼 낙폭과대 우량주에서 물려야 됩니다. 물리더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지에서 선물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꼭지에서 무려 여러분 보다시피 14p 떨어졌습니다. 14p라 해서 돈이 7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700만 원 엄청난 돈이 떨어졌죠. 그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한마디로 많이 죽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뭐 전문가라고 설치지만 우리 전문가라는 분들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주 볼륨저 밴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는 그런 X들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볼륨저 밴드, 주 볼륨저 밴드, 특히 월 볼륨저 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주 볼륨저 신뢰도가 98인데 그 2%를 도전하려고 덤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미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선물을 뭐 주식하듯이 물타기 한다. 이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반까지 다입니다. 주 하반까지 다일 때까지 주식은 약세 국면이다.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또 저 말을 조금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화내는 것도 지쳤습니다. 현재 지금 369억 7천만 원 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268 이상 가야 돈 먹는 거. 270 가면 대박 나는데 이거는 270 가는 게 2100포인트 간다고 좀 떠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을 사가지고 3개월을 못 기다립니다. 물리면 기다리지만 먹으면 그건 바로 팔거든요. 몇 달을 보고 시행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며칠 차이도 홈페이지에서 저 욕하고 난리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근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외국인이 먹고 있습니다. 280억 먹고 있고, 금융투자가 100억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돈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구조가 265입니다. 265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금융투자가 외국인 잡는 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은 이미 게임이 끝나버려가지고 제가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뭐 선물 옵션 하는 분들 터십시오. 제가 매일 뭐 마음을 털어라 이거도 저도 지칩니다. 올 1월부터 계속 뭐 돈을 걸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거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영국 증시, 독일 증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고 미 증시가 전고점에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한번 추세 깨졌다가 다시 들었죠. 이거는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세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남들이 간다 할 때 반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솔직히 2030 이상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버블에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청송님 말하는 것보다 20% 더 떠있다 이런 말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개인들이 많이 있는 하이닉스나 그런 주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거의 공동묘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외국 선물로 보면은 선물이 제가 여러분에게 267.50에서 매도했습니다. 매도해가지고 내가 물 먹은 날이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일은 내 말이 맞았을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가 분명히 왜곡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은 복지부동이 아닙니다. 낙폭과대 우량주를 사가지고 10% 20% 물먹는 분들은 복지부동이지만 나머지는 올라오는 즉시 무조건 본전 전후에서 무조건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의 하락은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 비우시고 현명한 판단이 조금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제가 40포인트 온다 할 때 일단 왔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가까이는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 편입니다. 청송천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천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코스피 대표주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된 매도 공세에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2050선에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지난 관심주였던 동아소시홀딩스가 안타깝게도 상승했던 분을 모두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NC소프트는 현재 14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04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받는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직전 저점, 그러니까 8월 21일경에 하락했던 저점이 204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2020포인트까지는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 증시가 정확하게 직전 저점을 유지하면서 십자형 양봉 캔들의 그런 모습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양봉이 유지되는 모습들은 나와줬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죠.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양봉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저항, 오늘 테스트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 것 같아요. 엔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시장에서는 IT나 자동차 업종에게 불똥이 튀면서 삼성전자도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118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5% 넘는 그런 급락이 좀 나와줘서 시장의 충격이 상당한 그런 전기전자 업종에 좀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증권과 금융 업종들의 어떤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들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 대표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상반된 모습, 그리고 증권 금융 섹터들이 거꾸로 하락을 할 때 경기 민감주들이 또 조선주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받쳐주면서 지수를 견조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서서히 좋은 가격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릴 때 갤럭시 노트 3나 갤럭시 알파 이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기 직전에 쓰리바닥을 이탈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와 지수를 어떤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추석 전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지수가 붕 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씩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교체 사이클도 서서히 어떤 업황적인 그 부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전의 주가 가격 메리트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5일선에 대한 일단 회복 여부를 보시면서 서서히 이제 일정 시기를 가지고 하락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에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이 크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닥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도 사실은 현재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죠. IT 부품주들을 기본으로 해서 기타 많은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닥도 재미난 부분이요.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38,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바닥권에 지금 셀트리온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라든지 기타 몇몇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는 프로그램부터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 이제 몇 번 강조드렸던 메디톡산 종목, 그리고 이 다음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큰 폭으로 어떤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됐건 코스닥 지수가 됐건 지수가 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들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죠. 9월부터 10월 달까지만 시장을 조금 조심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찬바람이 불 때 정도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포트 조정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동아 소시오홀딩스라는 종목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후에 살짝 이제 조정이 동아 소시오홀딩스라는 종목이 상승 후에 살짝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오랫동안 추천드리고 보유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 이 동아 소시홀딩스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 11만 원대까지 일단 주가 하락 열어두고 지금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약 섹터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기조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도 이 제약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락제는 다 나왔다고 이제 시장에 해석이 되면서 바닥권에 이제 꿈틀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와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조정이 장중 조정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한 상황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하반기 신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바닥권에서 공포감을 주더니 재차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신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10월 달에 부산의 지스타가 열리는 이제 이터널이라든지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공개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지만은 그 불식에 대한 부분들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서 코스닥 지수 4월 달에 경신한 쌍봉이죠. 573포인트에 대한 돌파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에드코 멘토님께서는 시장 전망과 함께 또 동아소시홀딩스와 NC소프트까지 AS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